하버드 심리학 거장이 전하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화에 대해 소개합니다. 노화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동료 주디스 로딘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우리의 의도는 요양원 노인들이 좀 더 의식을 집중해서 세상과 맞부딪혀서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대족은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적극적으로 생활해온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았다. 선택의 힘과 그 힘에서 파생된 개인의 통제력 증가가 비슷한 노인들에게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1959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다. 실험에 참가하는 실험군은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지낼 예정이었다. 모든 대화와 토론을 현재 시제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또한 1959년 당시인 듯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한 뒤 젊은 시절의 사진을 요청해 다른 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진을 보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집단이 행동은 물론 태도까지 변화했음을 알았다. 친지들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던 노인들이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청력과 기억력, 악력이 향상되고 체중이 증가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생물학이 곧 수명이라는 믿음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져 몸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는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나이가 수명을 좌우한다. 우리는 훨씬 어린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는 반면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젊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젊은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수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1975년 오하이오주 옥스퍼드에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진술에 응한 650명 이상의 피험자들을 조사했고, 조사 이후 20여 년이 흐르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부정적인 이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살았음을 확인했다. 이는 운동과 적정 몸무게 유지, 금연의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1년에서 3년의 추가 수명 또한 뛰어넘는 수치였다. 노화에 대한 불만이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발견했다. 우리는 기존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 현재 어떻다고는 단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확실성이 잔인한 사고방식이라는 점이다. 확신은 가능성을 외면하도록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과도 단절시킨다. 경험에서 배우려고 들 때 많은 사람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경험과 배움 사이에 한 가지 관계를 설정한다. 하나의 경험이 수많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다른 관계를 수없이 형성할 수 있음에도 일단 하나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우리는 다른 가능성의 대안을 제거해버린다. 이 때문에 경험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유독 많다.
통제력이 있다는 믿음. 몇 해 전 어느 요양원의 상담을 맡았을 때 상반신이 마비된 할머니와 만난 적이 있다.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자기 손으로 코를 풀고 싶다며 다른 사람에게 코를 풀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옆구리에서 코 쪽으로 팔을 30cm 옮겨보라고 했고 그 거리를 계속 줄여나갔다. 이후 할머니는 손수 코를 풀 수 있게 되었다. 통제력이 있다는 믿음. 심리학자들은 무기력한 상황에 동물을 놓아두고 그 효과를 알아본 바 있다. 셀리그먼과 그의 동료들은 끈으로 결박한 개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은 단순히 일정 기간 속박되었다가 풀려났다. 나머지 두 집단은 둘씩 짝지어 속박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의 개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어떤 개든 레버를 누르면 멈추었다.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 첫 번째 집단과 똑같은 양의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앞에 놓인 레버가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고통을 제어할 수 없었다. 전기 충격을 중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집단의 개들은 경험에서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무기력해지도록 학습된 다른 개들은 만성적인 임상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다른 실험에서는 새 집단의 개들을 낮은 칸막이 위로 펄쩍 뛰기만 하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칸막이 상자 장치에 가두었다. 이전에 운명을 제어할 방도가 없음을 학습한 집단의 개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엎드려 울어댈 뿐이었다. 그들은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쥐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무력감 실험이 이루어졌다. 쥐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축 늘어질 때까지 속박되었다가 이어 얼음물에 입수되었다. 대조군이 몇 시간이나 헤엄친 데 반해 그들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이내 죽었다. 해부 결과 그들의 부교감 신경계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그들은 단순히 운명에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평화롭게 죽은 것이다. 신체적 변화 그 자체보다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병들지 않도록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길 바랍니다.